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함께합니다. 열린마당입니다. 방송 보시고 왜 혼자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김한별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혼자 진행을 하는데요. 자리는 혼자지만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올여름 폭염에 폭우에 그리고 태풍까지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여름 날씨처럼 쉽지 않은 인생을 고집스럽게 지켜오고 계신 분입니다. 전국 유일의 접선장 부채 명인이시죠. 김대성님 부부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올여름 타이거즈의 성적이 야구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멋진 승리 뒤에는 바로 이분들의 땀이 있었죠. 야구장의 재간둥이들 타이거즈의 응원단장과 장내 아나운서도 함께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자 중에 이제 감독님이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자리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이 야구 중계 방송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응원석을 보면은 그 많은 관중들을 다 그냥 이 율동을 통해서 네.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장악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대단하다,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치 오늘 또 우리 열린마당에 오늘 초대 손님으로 또 네. 오셨어요. 네. 근데 나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이기고 있을 때는 간 문제가 없어요. 네. 지고 있을 때 그 관중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모으는 그 능력이 참 대단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장내 그 시상식이라든가 운영을 할 때 사람들이 누구 상주인 거 별로 그렇게 박수 잘 안 치거든요. 그래요? 네, 세게 안 쳐요. 처음 네. 시작할 때는. 네. 흥분이 돼야 이제 박수를 치는데 어. 그때 이제 그것을 유도를 하는 네. 그 장내 아나운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멋지다. 오늘 우리 초대석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좀 들떠 계시네요. 왜냐면요. 웬만하면 얼마만큼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제가 말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정남 씨께서 오늘 부채 명인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땀이 많아가지고 항상 부채를 들고 다녀요. 그 근데 이 플라스틱 부채인가요? 플라스틱 네. 어디 가서 제일 싼 놈으로 넣어놔. 늘 부끄럽네요. 근데 이제 요 부채가 장마 질 때는 또 질어서 열불 나게 붙이고 네. 뜨거울 때는 햇빛 가리고 붙이고 네. 또 태풍 온다면 또 걱정돼서 붙이고 이 부채 쓰임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단오 때 부채 선물로도 하거든요. 멋쟁이들은. 그래서 접선자 오늘은 요거 띵개 불고 좋은 놈 구경하고 갈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정남 씨께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열린 초대석 오늘 첫 번째 손님이신데요. 부채를 정말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오셨거든요. 담양에서 오신 부채 부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김대성님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부채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네. 근데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전통 부채를 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아내분 정명순님께서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네. 오늘 부채 명인 부부로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평소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외출을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희들이 애출은 좀 그렇게 잘 못 옵니다. 네. 이거에 얽매여 가지고 네. 부채 만드시느라고요? 예, 부채를 제작하고 이제 만들어서 주문형 보내줘야하기 때문에 네. 거의 예출은 조금씩 하고 못 오는 편입니다. 집에서 그냥 항상 떨어짐 없이 그렇게 집사람 부채 3인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외출하신 게 굉장히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외출하시는 거네요? 그런다고 봐야죠. 네. 아내분은 오늘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 좋습니다요. 자, 오랜만에 함께 오셨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은 저희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막 흐르고 굉장히 네, 힘든 네.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집에서 부채 만드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신가요? 아내분 네, 어떠신가요? 맞습니다요. 저는 근데 이 자리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저는 그 부채 만드는 자리는 가부좌 자세거든요. 이렇게 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땅 바닥에 앉아서 합니다. 네. 이제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생 그걸 60년을 하더니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자리가 훨씬 편해요, 이 자리보다. 아,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자리, 편하시다. 그거에 훨씬 편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시려면 이제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니까요. 자,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 접선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혼자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예, 부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에 가면은 합죽선이라는 부채가 있어요. 네. 네. 장하신 분들이 쓰는 부채가 합죽선입니다. 그 다음에 개지 않는 부채가 단선입니다. 네. 거기도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그 만드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만듭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문화재가 그쪽에는 5명이에요. 그 문화재만. 네. 그리고 전라도에는 담양입니다. 네. 그런데 역사는 제일로 깊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담양 부채가, 담양 접선이. 그래서 이 담양 접선은 일반인이 쓰는 부채입니다, 주로. 기능성 부채이고. 근데 어느 날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네.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남아갖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유일한 분이시고요. 그런데 선자장 지정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선자장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접선장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통틀어서 세 종류가 있다. 그걸 선자장이라고 그럽니다. 통틀어서 하는 부채 말을. 선자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분화식이에요. 아, 세분화된 게 접선장이에요. 예,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접선장 무형문화재이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담양이 워낙에 대나무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다면 부채를 만드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네, 어땠습니까? 저희 마을은 담양읍 완동마을이라고 130호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130호 중에 100호가 부채를 만들었어요. 거의 다 하셨네요. 그리고 그 부채 만드는 상권이 네. 굉장히 컸습니다. 왜 컸냐면은 우리 마을에서 생산량이 한 50만 개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만 원은 받아도 50만 개면 그거 얼마 걷는가. 그렇게 큰 상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네. 하여튼 동남아 쪽도 이제 부채가 있으니까 교류를 하면서 그거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채 만드셨던 분들이 많이 그만두시게 된 거죠. 그거에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얘들 가르치고 밥 그렇죠. 먹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다른 그걸로 경기도 쪽으로 많이 떠났죠. 네. 그 예전에는요, 여름 한 번 나려면 부채 몇 개 정도는 갖고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있어야죠. 의미 있는 날에는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로 그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김대성님 말씀에는 그동안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만드셨던 분들도 그만두셨으나 오늘 오랜만에 저희들이 부채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지 않나요,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사실은 저 메이크업실에서 네. 그 우리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제가 그 부채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몰라서. 그래도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우리 전남에 무형문화재 제 48-1호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2호는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2호는 없대요. 그만큼 그 아까는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 유일하신 접선을 거예요. 네. 혼자만 하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 이 부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지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나이가 내일 모레 80대시는데 주름살 하나도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비결이 있대요. 네. 이것을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네. 잡생각이 없어지고 다른 생각이 없어지니까 이걸 여기다 집중할 수 있으니 게 이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되고 네.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좋은 일 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부채 하면 이제 시골에서 컸은 게요. 엄마가 그 비료 부대 안 있습니까? 네. 그거를 접어가지고 부채를 네. 만들어서 부사하게 불 뗄 때, 그리고 또 농약 이렇게 선전하는 부채, 동그란 부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까불릴 때도, 콩 까불릴 때도 쓰고, 여러 농기구로도 쓰고, 이런 부채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예술적인 부채는 참 오늘 귀한 구경인데, 요 부채 대신에 좀 어떻게 좀. 아니 정남 씨 이거
좀 이따 내가 바꿔드릴게. 네. 이따 이제 반납하시오. 네. 연분에는 관심 없고 이따가 내가 이따 바꿔드려야겠어요. 이거. 제가 네, 네. 제밥에만 관심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 부채를 만들 때 잡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고운 얼굴, 건강하신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평소에 이분들이 어떻게 부채를 만드시는지 부채 만드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지금 목살이라고 네. 부채를 바르기 위해서의 살을 떠냅니다. 아, 얇게 만드는 과정이군요. 야, 저 자세로 60년을 하신 거예요? 예, 60. 저기 집중력이 대단할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렇죠. 예, 끊어지죠. 끊어지고 네. 또 얇게 쓰러지고 두껍게 쓰러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 밑에 도마도 그 세월이 느껴지네. 요거를 이제 부채를 그래서 그리고 저게 사이즈가 많이 세가 조그만 오차가 있으면은 착 소리가 나지 않고 우리가 안 가운데 펴지고 뭐 요거 그러기 그래가 뭐 센치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부채마다 그 중요한 이 넓이가 틀려요. 작업인 것 같아요. 저 칼 몇 년이나 쓰셨을까? 저것도 진짜 오래돼 보이네. 아, 이건 또 뭐예요? 이제 살에 저게 지금 줄, 아, 칼. 저 칼이 칼도 그림. 선생님 직접 만드셨다면서요. 예,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오. 저거는 종이. 지금 이제 부채 살에 부채 종이 붙이시려는 칼이 굉장히 잘 들어야요. 그렇게 쓰려면은. 네. 예. 그래서 유먼께 항상 칼집에다가 만들라고 넣어놓습니다. 선생님 저기 안에 들어가는 그 문구들 있잖아요. 문구. 예, 문구가 있습니다. 예, 저것도 딱 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저는 이제 시중에 있는 그런 것이긴 아니고, 예. 예, 대나무 같으면은 청풍만중님, 대나무 밭에 가면은 맑은 바람이 가득하다. 그런 문구도 넣고, 매화는 예, 저거 매일생 한불매향이라고 네. 야. 일생 동안 아무리 치워도 향을 팔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넣고 그럽니다. 좀 네. 풀이에요. 저거 지금 뭐예요? 지금 풀 풀 저건 치 하시는 그 거예요. 나무 그 풀침이라고 합니다. 풀을 깔아가지고 네. 종이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걸 태배라고 합니다. 대배. 예. 저건 뭔 풀이 돼요? 요건 밀- 우리 쌀을 맵쌀을 아, 맵쌀. 쌀풀. 예, 불려가지고 갈아서 예. 쑤면은 저렇게 됩니다. 그거이 우리 전통 풀입니다. 지금 그 앞에 보시면 사모님이 또 엄청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계시네요. 예. 예, 그 분호바대 해가지고 예. 집사람 할 일은 그 집사람이 하고 네. 또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고 그럽니다. 저렇게 풀침에 풀을 쳐주면은 제가 이제 위에다 살을 넣어요. 이제 종에다가. 근데 요새 두 분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 말은 말씀 거의 안 하셔요. 네. 작업하실 때. 근데 저기 저 무형문화재 완성. 48-1호인데 48-2호를 어머니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집사람은 예, 등록이 돼 갖고 있습니다. 아. 등록이 돼 있는데 예. 자 우리 지성님 잘 알 것이요. 어느 이렇게 그 시험을 봐야 해요. 네. 그 단계를 지금 그 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자, 그 두 분께서 부채 만드시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선생님께서 방송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내와 부채가 3인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딱 그 세 조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부채를 갖고 계시죠? 방송 그 영상 나가는 동안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부채를 받았으니까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오, 아이고야. 반대로 그림을 보여주셔야죠. 오, 이렇게 네. 보여줘야죠. 네. 자, 어때요? 아우, 시원해. 바람이 좀 네네. 시원하십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이야. 아, 진짜로 짱짱하네요. 진짜 짱짱해. 짱짱해. 예. 지정남 씨, 이게 소리 하시는 분들이 네. 항상 이렇게 할 때 그렇죠. 하거든요. 많이 해보셔서 근데 나는 이거 잘 안 되네. 아이고, 그러니까 홈런이나 치시죠. 플라스틱 부채하고 바람이 좀 다르다고 완전히 느껴지시나요? 달라요. 플라스틱이 좀 예, 더운 그리고 바람이 그 나는데 화제를 시원하네. 읽어보세요. 다 좋은 글귀가 써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직접 그린 겁니다. 아,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니,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이제 그 이 문구를 근데 여기 보면 창밖에 와 불고 있는 저 새야 어느 산에 자고 왔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감독님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셔야죠. 이 네. 보세요 여기 딱 있잖아요 이렇게 네. 문구를
정말로 그냥 단순히 부채가 아니다. 네. 이 안에 작품이 돼 있어요. 시적 이걸 버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요것이 얼마나 아니, 볼품없는지 이거 버리려고 비교가 돼. 이제. 아이고 참말로. 얼마나 지금 부채 하나에 이렇게 신이 나시는지 제가 말을 끼어들 틈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방청객분들도 갖고 계시는 지금 부채들을 보면은 전체가 두 분이 갖고 계신 거하고요. 모양이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부채 크기도 다르고요. 모양도 조금씩 다른데 선생님 오늘 이 다양한 부채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성격들이 좀 다른가요? 사이즈라든지. 예, 남자용 부채는 좀 큽니다. 30, 한 1cm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남 선생 같은 경우는 마당 어르신이 그 부채가 딱입니다. 작으면은 안 좋아요. 네. 그래야 되고 여자용 부채는 한 22cm 적습니다. 네. 왜 적으냐면은 가방에다도 넣어 갖고 다니셔야 하거든. 그래서 좀 적게 만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거는 남자용. 그러면 예, 남자용입니다. 선생님 이 사이즈는 그러면 여자용으로 좀 예, 작게 여자용으로. 만드신 건가요? 예. 아, 가방에 쏙 넣을 수 있게. 네. 아, 가방에 이거. 쏙 넣을 수 있게 저는 작게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이 생각이 나네요. 저 야구장에서 응원단장들이 네. 저 응원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붙이고 오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이런 모양이고요. 좀 더 특별하고 다양한 부채를 선생님께서 갖고 오셨는데 앞에 계신 부채를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네. 한번 이렇게 쫙 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하세요. 네. 이 소리가 맛있어요. 네. 이건 흑선입니다. 네. 흑선. 예, 은분으로 그렸습니다. 아 예. 은분으로요. 네, 은분이요. 굉장히 세련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한지를 쓰기 때문에 N만이 갖고 종이 안 찢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리 세게 해도. 들고 잘 안 찢어질 거예요. 네. 이거 장창이에요. 이거는 선생님 공연용인가요? 용도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건 장식용 부채라고 아. 집안에다 이렇게 자대 우에다가 네. 넣고 봅니다. 네.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해서 넣고 뒤에 넣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네. 딱 넣고. 그리고 제 눈길을 사로잡는 부채가 하나 있는데요. 앞쪽에 갖고 계신 그 빨간색 부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요. 네. 이건 홍선이에요. 네. 펴주시고요. 이 큰 부채가 이렇게 잘 아주 잘 펴집니다. 네. 부드럽고. 그래서 이건 중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채입니다. 그러실 것 근데, 같아요. 예, 중국에는 실제로 이 부채가 없습니다. 오. 중국의 그러니까 경극 같은 그 공연을 할 때 무대에서 선보이면 참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국가를 홍보로 몇 차례 갔습니다. 네. 순회 오고 그랬는데 전시도 오고 이런 부채는 없습니다. 오. 다른 부채 좀 독특한 것도 몇 개 갖고 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흑선과 홍선을 저희가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런 부채는 이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모시같이 네. 대나무인데 부드럽습니다. 네. 야 단아하네요. 단아해. 네. 이건 백첩 부채라고 네. 칸이 100칸입니다. 아, 지금요? 예. 오메. 하얀 그 모시 예. 한복 같은 느낌도 그렇게 들기도 느낌이 하고요. 들 거예요. 만져보면은. 이 뱃살은 오죽인 것 같아요. 예, 대살은 뒤에 이렇게. 예. 와. 와. 이걸 하나하나 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시는 살은 거예요. 정말 요 살수는 네. 50개, 예. 칸수는 100칸이죠. 네. 한쪽은 안 바르니까. 네. 그래서 이걸 문헌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문헌 보고 만든 거예요. 아.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부채가 많거든요. 다음 것도 소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부채. 그 옆은 사이즈가 좀 더 크네요.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뭐야 이거 뭘까요? 이건 오칠을 했습니다. 오칠. 대나무에다가 종이도 오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화의 그림입니다. 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 거기서는 안 보이지만 사례가 박쥐가 박여져 갖고 있습니다. 다 그린 거예요, 박쥐가. 살 얘가. 그건 박쥐는 복을 내려준다 해가지고 네. 박쥐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선물용으로도 많이 하겠네요. 복을 내려준다는 거의 의미가 있으면. 선물용이죠, 이건. 그렇죠. 네. 네. 자, 57선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또 다음 부채를 또 소개를 해 주실까요? 금궤도라고 이제. 네. 오칠 하면 또 네, 천년 오칠선 간다고 그러니까. 옷 그 대나무 살에 옷을 오칠 이건 칠한 뭐 지선생님 부채였습니다. 잘 아시니까 네. 한량 모신 분들이 붙여서 다. 아 그렇죠. 하려고 예, 하고 들을, 예, 춤을 추죠 이렇게. 예, 그렇게 예.
그분들 제가 다 해줘요. 아니 실제 부채 이름이 선생님 한량 부채예요. 예, 네. 한량 부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거 부채도 100% 아마 제가 다 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봤어 그 부채를. 많이 봤지라. 지정남 씨께는 근데 익숙한 실제로 한량 부채였습니다. 강제도 몇 자리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수입서예요. 네네. 꼭 필요한 사람만 씁니다. 네. 그 옆에 있는 건 저도 들었던 부채 같은데요. 이건- 그거, 그래요? 그거. 그거 무용선 그렇죠. 양쪽에 텔레비전 여기 이게 네. 들고 부채춤 저는 네. 부채입니다. 이렇게. 네. 그 근데 저는, 아내분이 같이 들고 계시는 것도 무용선인가요? 예, 그럽니다. 아야. 저는 네. 이 닥터리나 그림은 안 그립니다. 네. 부채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 털을 직접 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붙여서 또 팔아요. 붙여주는 분이 따로. 여기까지는 계셔. 언제 시간이 없어 못 오고 네. 옛날에는 이걸 했습니다. 네. 지금은 못 해요 이제 다. 텔레비전에 아마 나온 것은 100% 공연용은 제가 해줄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이제 화려하네요. 그 거의 무용을 하시는 일반인들은 분들이나 모를 거예요. 네. 무용하시는 분들이나 국악 프로그램 볼 때 이런 부채가 나올 때는 김대성 명인께서 만드신 부채다라고 그러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이건- 부채도 소개해 주시죠. 놔둬도 가만히 펴져야 합니다. 그거 뭐예요? 어머, 처음 다시 한 번만 보잖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네. 예. 오. 무슨 부채겠어요? 선생님 아실 텐데 선생님. 아, 저 천으로 된 것 같은데요. 줄 타신 분 남사당 줄 탈 때 쓰는 부채입니다. 바람을 막고 균형을 잡으려면은 네. 놔둬도 이렇게 펴져야 돼요. 아시겠죠? 줄타기용이 예. 따로 있는 거군요. 이것도 제가 100% 다 해줍니다. 그분들. 네.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가 두 분이 계세요. 예, 예, 예. 이건 야. 스승의 부채입니다. 스승의 부채. 그러니까 아내분이 지금 들고 계시는 것도 줄타기용 이건 이제 부채고요. 제자들이 쓰고 실제 네. 공연할 때 제자들이 이걸 갖고 쓰죠. 이제. 선생님, 스승은 이걸 갖고 다른 부채로 줄타기 하면은 잘 균형이 안 잡히나요? 이걸로 이렇게 해야 안 되나요? 펴져요. 정말하자면은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펴지 않는데 안 네. 펴져. 이게 줄 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된 게. 굽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예. 다 그런 기능이 갖고 있군요. 예, 이렇게. 바람을 그래서 타야지. 기능성 있는 부채들이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다음 부채도 소개해 주실까요? 진짜 종류가 많네요. 요건 무속인들이 굳을 때 사용하는 네. 부채입니다. 아, 이야. 맞아요. 무속인들이 예, 예. 부채 없이 그 굳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우와. 이거 이 모시는 신에 따라서 다 그림이 닿습니다. 네, 3불, 12불, 네. 7불, 산신령, 대감, 뭐 그렇게 진짜 최영장군 다 화려하네요. 모시는 따라 달라요. 그림이. 화려해요. 저 부채 없이 구슬하면 효력이 없어질까요? 전례적으로 이걸 가지고 책을 보니까 예. 전부 구를 때는 예. 무릎 칼춤도 있고 방울춤도 있는데 예. 80%는 부채를 들고 쳤더만요. 감독님 판소리 할 때 부채 없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없으면 것 같아요. 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참 이건 맛이 없죠. 한번 해보세요. 이리 오너라 업보를 할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잘 네.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부채들입니다. 인들이 그래서 사용하시는 무속 되신 분들이 한 자리를 해도 전 제주도부터 가고 우리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아, 이거 한 자리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어. 근데 그 자기 모시는 신께서 네. 저를 찾아가 세우란답니다. 일러주셨대요. 예. 그래서 큰 것 할 때는 저한테 옵니다. 굿판이 클 때는. 그래서 이 부채는 작은 것이고 진짜 큰 부채는 1m 20 가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부채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예. 예. 소개해 이건 주실까요? 황해도 지방에서 굳을 때 사용하는 부채입니다. 대일은선이라고. 네. 모양이 굉장히 어머나. 이렇게. 오, 우와, 멋있어. 그래서 지금은 네. 이거 황해도에서 인천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 예. 무속인들이 계세요. 네. 이걸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시루에다 쌀을 넣고 꽂아놓고 구슬해요. 시루에 쌀 올려놓고. 그러니까 들고 하기에는 좀 크고 예, 무거운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꽂아서 하시더라고요. 꽂아서. 네. 그래서 구슬합니다. 거기에 모시는 많은 그 신들을 또 종합판이죠, 그림으로, 이것이 예, 이제. 종합판으로 네, 좀 해 주셨는데 그 아내분이 들고 계신 거에는 이건- 그림이 없네요. 궁중에서 네.
임금님이 산책할 때 내시들이 붙이는 거니까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양산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TV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왕이 그죠? 쓰시는 양산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보시면 뱃살이 되는데. 진짜 뱃살도 왕이 예쁘네요. 쓰시는 양산 역할을 하는 부채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해주신 다양한 부채 저희가 구경을 해봤는데 김대성님 못지않게 옆에서 그 부채 만드실 때 같이 일을 도와주신 아내분께서도 하나하나 하시면서 전수자가 되셨다면서요, 아내분? 지금 전수 장학생이에요. 전수 전수 장학생이신 장학생. 거예요. 그러면은 전수 장학생에서 만약에 명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좀 더 필요한가요? 예, 예. 어떤 일을 거쳐야 하나요? 이제 전수 장학생 한 다음에 또 이수자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을 봐야 하니까 네. 이수자 다음에 또 조교 네. 그 시험을 봐야 돼요. 그걸 다 하나하나 겪으시고 60년 넘게 부채를 김대성님은 이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감독님도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내분 없이 안 되시겠는데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 혼자서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의 공정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 사모님께서 하시는 공정 정도가 몇 % 정도의 그 공정을 하는 건가요? 50대 50입니다. 50대 50. 그러면 저 무형문화재도 반씩 따라야죠. 그래요. 네, 또 자그마치 잘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부채를 한 집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네. 분업화 돼가지고 5집에서 나왔습니다. 한 자리를. 아, 그러면 한 어느 자리는 집에서는 뱃살만 깎고. 부채 살을 만들고. 네, 부채 한 자리 만드는 5집을 거쳤어야 해요. 네. 한 집은 뱃살을 깎고, 한 집은 부채 몸통을 만들고, 한 집은 사북이라고 이걸 만들어서 끼고, 네. 한 집은 그림도 그리고 종이를 재단하고 접고, 한 집은 바르고. 바로 그래서 부채가 한 자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90년도 초반까지 이어졌는데 수입이 밀려온 게 할 수 없죠. 네. 근데 그 많은 과정을 5집에서 했던 그 과정을 두 분이서 하시는 예, 거잖아요. 저는 그 가업으로 이어받아가지고 네. 그걸 평상시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수입이 들어와도 네. 이런 기능성 부채를 만들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죠, 수입은. 저 아내분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결혼하실 때 김대성님 부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결혼하셨나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하셨어요. 네. 혹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김대성님 하시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혼하실 때 조금 고민 같은 거 안 하셨을까요? 아니, 같이 담양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대나무를 만지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별로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담양에 계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가구에서 대나무로 그 부채를 만드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만두셨어요. 힘든 일 때문에. 근데 계속 이어오실 때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속상하지 않았어요. 않으셨어요. 저희 부채는 그래도 잘 만드니까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속상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찾으신 분이 많으면 그만치 일을 겁나 그렇죠.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일을 많이 한 만큼 또 그만큼 들어온 것이 많잖아요. 자, 그 고집과 정성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귀한 시간을 만나고 있는데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저희 조상님들은 200년 전에 강주 월산동에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200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격동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히 살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 살았으면 됐죠. 뭐 얼마나 더 큰 걸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집도 지금 거기서 200년을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길이 나가지고 두 채가 10년 전에 도로로 됐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그 외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전시장도 짓고 공방도 있고 거기다 작업실도. 선생님 부채 만드신 지 60년 정도 됐다라고 아까 네, 잠깐 60년 언급해 됐습니다. 주신 건데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부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원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채바를 먹고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겠구나.
아, 삼대, 그렇군요. 쭉 3대째 삼대. 이어져. 아, 네, 그렇군요. 네, 네네네. 네. 맞네요.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저희 손으로 학교, 만드신 예, 거는? 다닐 때는 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실이 없어가지고 미군 천막가에 가만히 깔아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끼 밥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4학년 때부터는 학교를 해서 점심 먹으려고 집으로 다 보냅니다. 네. 근데 대부분 그냥 물 한 번 먹고 온 거예요. 근데 부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없이 저희는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채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신 거는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부터는 했습니다. 어. 평상시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가방 띵해놓고 한 거 이거예요. 식으로 옆에 서두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선생님, 지냈어요. 그 자녀분 중에 아드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3대째시잖아요. 예. 4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세대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대요. 제가 네.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전수 장학생을 대학 다닐 때 네. 5년 동안 쉬겠습니다. 실은 오. 방학 때 네. 2달 동안 방학 아닙니까? 네. 그 뒤로 이제 취직해서 가보니까 5분의 1 정도는 배웠습니다. 한 당은. 네. 이제 그 손을 놓아버렸죠. 아내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드님이 이 가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본인이 한다 하면은 네. 이해갔으면 좋지요. 혹시 의학을 물어보셨나요? 아드님께? 물어봤는데 아직은 하고 싶다고는 안 해요. 아, 아직은 안 해요.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전통 분채를 알리기 위해서 찾는 곳마다 가신다면서요, 선생님? 예. 제가 부부간에 담양 중록원이 개장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네. 그 뒤쪽에 정자라고 시가문화촌이 있어요. 중록원 내에 가서 그 광풍강이라는 정자에서 개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나갑니다. 부부간에. 네. 나가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채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체험도 하러 옵니다. 그 체험도 시키고 그럽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 보면 열정 대단하다고 느끼시죠, 감독님? 그런데요, 저는 좀 잠깐 말씀드려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열정이고, 그 다음에 고집도 있고,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4대째 그 자제분께서 지금 안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하시면 이제 이게 대가 끊겨볼 거 아닙니까? 천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그런 이 기술인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건강하시지만은 좀 더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이것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집대로 그냥 하시면. 그래서 다른 젊은이도 예. 하나는 5년 동안 양성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거이 고도에 이렇다면은 기술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5년 기술 배워가지고는 그 제품을 만들라고 누구 안 사.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대나무 일을 하기는 해도 부채는 일은 안 해요. 그만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예. 그런 작업이고요. 자기들도 자식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할 거예요, 안 하지. 네. 저도 이렇게 부채랑 좀 가까운 업을 삼고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김대석 선생님, 정명수 선생님 이렇게 큰 보물이 있는지 오늘서 알고요. 그러니까요. 부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저희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쉽게 한번 이렇게 붙이는 부채지만 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그러게요. 수고로움과 정성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집에서 가부좌 틀고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열린마당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같이 하시니까 기분 어떠십니까?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언론교통이 방송국에서 관심이 없다면 이런 건 안 하겠죠. 맞아요. 우리 전통 분야를. 관심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호남인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네. 글귀도 양모호남 시민국가라고 부채에도 그거 씁니다. 네. 그래요? 호남인시아 국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 부채가 바로 전남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상. 네. 그래서 이걸 홍보하고 네. 오늘 또 알리기 위해서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 알아보시겠네요. 아내분도 한 말씀 많이 하시죠? 또 성원도 해주십시오. 네, 네. 아내분도 한 말씀 오늘 하실까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화장도 해주시고 화장도 총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해봤어요 화장도. 네. 자, 오늘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근사한 부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들의 관심도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국 유일의 접선장 김대석, 정명순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